제목은 워낙 유명해서 익숙하지만 정작 읽어보진 않았고, 그래도 중학생쯤 되면 유명한 청소년 소설 몇 권은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런데 학교에 학원에 바쁘다 보니 어떤 책부터 읽혀야 할지 고민만 하다 끝나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 천천히 보시고 이번 여름 아이와 함께 읽을 한 권을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먼저 읽고 골라주는 청소년 필독서 티나의 독서노트입니다. 오늘 5권은 학생들이 잘 아는 스테디셀러 청소년 소설 중에서 골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한번 펼치면 술술 빠져드는 재미있는 책들로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2017년에 나온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죠. 주인공 윤재의 머릿속에는 아몬드, 다시 말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남들보다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런 윤재를 두고 사람들은 괴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는 눈앞에서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지만 그 순간조차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윤재 앞에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나는데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아이, 고니입니다. 모두가 고니를 구제불능으로 취급할 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만은 편견 없는 눈으로 고니의 진짜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2가지 질문을 남기는데요. 하나는 진짜 공감이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하지만 정작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죠. 작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얄팍한 공감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누가 진짜 괴물일까 하는 겁니다. 책을 덮고 나면 서늘한 깨달음이 하나 남는데요. 정말 괴물은 누구였을까? 어쩌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던 평범한 우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 관계나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에게 특히 건네주고 싶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이꽃님 작가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입니다.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품이죠. 2016년을 살아가는 16살 은유는 늘 외롭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었고 아빠는 딸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할 만큼 무뚝뚝하기만 하죠. 그런 은유가 아빠의 권유로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답장이 도착해요. 보낸 사람은 미래의 자신이 아니라 1982년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은유였습니다. 신기한 건 시간이 흐르는 속도인데요. 현재의 은유에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과거의 은유에게는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과거의 은유는 동생에서 친구로 다시 언니 같은 존재로 자라나죠.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은유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에 조금씩 다가갑니다. 이 책이 남기는 건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차갑기만 했던 아빠의 무뚝뚝함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누군가 세계를 건너서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닿고 싶어 했다는 것.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보게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부모와 조금씩 멀어지는 아이에게 가만히 건네주기 좋은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페인트입니다. 2019년에 나온 제1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 책은 설정이 정말 기발한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NC센터가 있는 미래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13살이 넘는 아이들이 면접을 통해 자신의 부모를 직접 고를 수 있죠. 아이들은 이 부모 면접을 페인트라고 부릅니다. 17살 주인공 제누는 이 면접에 진절머리가 난 아이입니다. 입양 지원금을 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척 연기하는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제누가 원한 건 정답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부족함도 상처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독특한 예비 부모가 제누 앞에 나타납니다. 이 책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흔히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이끄는 존재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때로는 아이가 거꾸로 부모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묻습니다.
좋은 부모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쩌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아이 곁에서 함께 흔들리며 같이 자라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극적인 내용 없이도 깊은 생각거리를 주는 책이라 가족에 대해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을 때 권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2009년에 나온 제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고 9개국에 번역 수출된 만큼 사랑받은 작품이죠. 제목만 들으면 가끔 빵 냄새가 날 것 같고 신나는 마법 이야기일 것 같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어둡고 서늘한 판타지입니다. 이야기는 끔찍한 누명을 쓴 16살 소년이 집에서 도망치며 시작되는데요. 갈 곳 없던 소년이 다급하게 숨어든 곳은 동네 단골빵집 위저드 베이커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진짜 마법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사람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워주는 기묘한 빵을 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얄미운 사랑을 저주하는 쿠키, 짝사랑을 이루어주는 빵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마법에는 언제나 무시무시한 대가가 따릅니다. 소녀는 마법의 힘을 빌린 손님들이 얼마나 참혹한 부작용을 겪는지 그 모든 걸 곁에서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마법을 진짜 원했던 건 행복이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후회 섞인 도피였다는 걸요.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억지 위로를 건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다 잘 될 거야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대신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상처투성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맷집을 키우게 하죠. 무엇보다 이 책은 책임이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법의 빵을 사간 사람들의 결말을 통해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책은 이꽃님 작가님의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2021년에 나온 작품이고 앞서 소개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 길을 쓴 바로 그 작가님이죠.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야기는 한 여고생의 죽음에서 시작돼요. 학교 뒤 공터에서 서은이라는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그 아이의 단짝 친구 주연이 체포됩니다. 사건 전날 둘은 크게 싸웠고 정황도 주연에게 불리하기만 한데 정작 주연은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친구를 죽였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이 소설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작가는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대신 주연과 서연을 알던 17명의 증언을 하나씩 교차해서 들려주는데요. 친구, 선생님, 형사, 기자, 그리고 부모까지. 그런데 증언이 더해질 때마다 주연이라는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입에선 착하고 여린 아이가 또 다른 입에선 무섭고 계산적인 아이가 되죠. 그래서 읽는 우리도 끝까지 흔들립니다. 범인이구나 싶다가도 다음 증언에 마음이 또 뒤집히거든요. 이 책이 건네는 건 진실에 대한 서늘한 질문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17개의 다른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한쪽 말만 듣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줍니다. SNS에서 누군가를 손쉽게 단죄하는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절친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미묘한 힘의 관계를 날카롭게 그리면서 친한 사이라도 다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다만 또래의 죽음과 서늘한 결말이 있어서 5권 중 가장 묵직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라면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권 중에 우리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찾으셨나요? 독서에 대한 부담감 대신 책장을 넘기는 재미부터 알게 해주는 책들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5권에 모두 도전해도 좋고 이번 주말부터 가장 끌렸던 한 권으로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권수가 아니라 아이가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그 경험이니까요. 댓글로 어떤 책이 가장 끌리셨는지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이를 위한 보석 같은 필독서를 제가 먼저 꼼꼼히 읽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